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 영월, 평창, 정선 등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져 영서 남부 내륙에 건조특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내 주요 지점의 최저습도는 원주 26%, 영월 25%, 정선이 21% 정도로 매우 낮아 화기의 이용과 목재 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의 건조함은 모두 해소됐으며 3일 강원 전역에 비가 예고돼 있어 영서 남부에 내리는 건조특보도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1일 확진자가 10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백신 접종 첫날 1,856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 누적 확진자는 2,3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강릉에서 5명, 유증상 검사 양성으로 원주 2명, 양양 2명, 속초 1명 등이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첫날인 1일, 도내 접종자는 1,856명으로 이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 지역 접종 동의자의 3% 수준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백신 접종에 동의한 인원은 대상자 14만 8천 명 중 11만 5천 명 정도로 동의율은 64%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 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최근 환급금 확인 요망, 환급 기간 신청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사기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며 지사나 고객센터에 가입자의 환급금 확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문자 메시지와 개인 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 운동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또 31살 B씨와 42살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우려가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1인 시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선관위 직원 등의 제재에 따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춘천 도심에서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 낙선 운동을 담은 인쇄물을 진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다 위 산으로 불리는 덕봉산 일대에 해안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2019년부터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덕봉산 일대에 해안길과 내륙길 등 1km 남짓의 해안 생태 탐방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있어 수십 년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했던 곳으로 최근 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명, 해안 조망 공간 등이 조성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119 구급 예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는 건데요. 강원 소방본부 이원재 소방경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소방경님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인공지능 119 구급 예측 플랫폼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측 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구급 출동 데이터와 상주 인구, 유동 인구, 날씨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 학습하여 구급 신고가 들어올 시간대 및 장소를 예측하는 플랫폼입니다. 예측된 사고 지역 시간대에 사전에 출동하여 순찰 및 대기하다 구급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출동 체계고요. 응급 현장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한다는 거죠. 이 추진 배경이 뭡니까? 네, 일단 국내 심정지 환자는 지난 10년간 24.9% 증가를 했고요. 심정지 환자 총 28만 4,625명 중 15,911명, 5.59%로 생존해서 매우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19년도에 전국 심장지 환자의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은 평균 7분 16초로 대국민 생명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 출동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 5년간 이제 강원도 구급대원을 45%, 구급차를 24% 확충했어도 불구하고 구급대의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15년도 40%에서 19년도도 40%로 동일하게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구급차를 늘려서는 저희 이제 골든타임 5분 내 도착률을 이제 줄일 수 없다는 게 나와서 출동 체계를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출동해서 나가는 출동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급 활동에 최신 기술이 도입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구급 수요 예측 플랫폼이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2019년, 2020년 그렇게 그 2개년 동안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페트롤을 시범 운영하였는데요. 2019년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양 소방서에서 그 양양읍 쪽에 후두부 출혈 및 의식 없이 바다에 누워 있는 67세 환자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페트롤을 나가는 도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2분 만에 도착해서 그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을 하였고요. 그 아무 후유증 없이 잘 퇴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2월 14일 날 이제 동해 쪽에서 신고가 들어온 사례인데요. 동해시 청곡동에서 이제 새벽부터 흉통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64세 심근경색 의심 환자에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페트롤 중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 2분 만에 도착해서 두 사례 다 이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일단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해서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이제 향후 5년 동안 약 621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약 2,200억 원 이상의 가치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적화된 소방력 배치로 119 안전센터, 구급대 33개소 증설 예산이 약 966억 원 절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함께 더 건강한 강원도를, 더 안전한 강원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의 이원재 소방경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과 청명, 한식이 있는 이번 주말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산림청 전 직원 120여 명을 59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묘지 주변,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3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내 전방 육군 부대에 식수를 공급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3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식수용 수돗물 지원 기념식을 갖고 4월부터 6월까지 갈수기에 도내 격오지 부대 2천여 명에게 400ml 37만 병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가뭄이나 홍수 등 재난 재해 상황 시에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식수용 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 사건의 검거 과정에서 강릉시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를 3차례나 갈아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겉옷까지 갈아입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근무자들은 사고 발생 인접 지역의 다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개소한 통합관제센터는 1,400여 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범인 검거를 위해 1000여 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예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이달 중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문화도시 추진단 등이 참석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15일 문화도시 추진 군민보고회를 열어 영월형 문화도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거 코로나 화이자 접종 해드릴게요. 3일간은 혹시 아픈가 안 아픈가 잘 지켜보세요. 아프시면 해열제 드시거나 병원 진료 받으시면 되시고요. 1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께서는 4월 말일에 한 번 더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맞으시게 되면 한 6월 말까지는 처음에는 뭐 젊은 사람들 맞을 때 뭐 이러고 저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걱정은 안 했어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독감 주사 맞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예방 접종인데 준비가 잘 됐네요. 예. 접종자 편안하게 맞을 수 있게. 목욕이랑 운동, 음주 삼가해 주시고 예, 집에만 있어가지고 휴식 취해 주시고요. 강릉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시는 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압류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가정,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가구, 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등입니다. 태백시는 각 동별 수요 조사 후 140가구를 선정해 분말형 소화기는 가구당 1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1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산불 ICT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불 방지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강원도는 최근 간성읍 고성산에서 고성군 산불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송지호 일대에는 병해충 집중제, 수목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산림재해 예방체계 마련을 통해 산림재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시간당 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택을 둔 주택 소유자나 위임을 받은 세입자입니다. 지원 대수는 총 40대로 일반 가정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지역에 담긴 역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치악산 둘레길 1코스와 3코스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참가자 간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강원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